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6년 수탁 지방직 자료조직개론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이 좀 많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시험 작년에 비해서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작년 시험보다 전반적 분위기는 비슷했어요. 전반적으로 뭐 작년에서보다 완전 쉬워졌다, 뭐 너무나 터무니없이 어려졌다 이런 것보다는 비슷하긴 했는데 이제 그 비슷한 난이도의 체감도상 작년에는 이거까지 봐야 되나 싶은 뉘앙스의 문제가 한 세 문제 정도 보였다 치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이건 어떡하지 싶었던 부분들이 이제 그 정도라고 봤다면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단 조금 한 두 문제 정도 조금 쉬운 문제가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아, 어렵지 않은 영역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 보면 한 두 문제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렇게 특히 뭐 그러면 두 문제라면은 뭐 한 3, 4점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뭐 이 정도까지 유추하기는 힘들고요. 왜냐면 조정 점수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것만 유추가 가능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뜸들이지 않고 문제 해설로 들어갈게요. 자, 문헌 분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건 우리가 많이 봤던 것들입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 서가 분류법의 영향 뭐 이런 거 나오고 서가별, 모용록배열을 사용한 분류법, 도서교를. 그래서 이 뒤 DDC가 이제 뭐라고 우리가 보죠? DDC가 서지분류, 서가분류를 통합했고, 뭐 해리스는 서지분류, 서가분류 통합 시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우리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최초의 서가 분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참고하시고요. 카터 나옵니다. 카터 전개분류법 EC라고 부르죠. 우리 EC는 꽁트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 꽁트 영향관계 많이 했었죠. EC가 LCC와 NDC에 영향을 주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류 배열이네 이쪽에 좀 참고를 했다라는 거 나오고 플러스로 해서 이제 BC도 좀 끼어들 때가 있어요. 꽁트에 이제 뭐 그 원리 같은 거 BC의 선행류 같은 경우 이제 적용할 때 꽁트 얘기를 좀 합니다. 선행류 같은 거 얘기할 때 추가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맞고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 EC, 꽁트, EC의 주류 부여열 이것은 바로 진화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EC는 상당히 특징 자체가 어떻다고 보냐면 이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죠. 이론적 성격과 함께 알아둬야 될 게 주제가 진화되고 도서관도 진화하고 뭐 이런 식의 컨셉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브리스 서지분류법 방금 전에 위에서 봤던 그분이죠. 5개 공통 패시스를 이용한 분석 합성식 원리를 수용했다. 이 5개 공통 패시시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로 영향을 주냐면 CC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예요. CC에 마치 뭐와 같은 PMST 같은 거. PMST가 이 5개 공통 패시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CC 콜론 분류법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4번. 에드워즈, 이게 이제 답인데, 에드워즈의 분류법은 근대 공공도서관의 대표적 분류법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신학, 의학, 서지 등 12개 주제다. 이게 아니라 에드워드 분류법은 6개 주제가 됩니다. 6개 주제. 그러니까 주제의 6개 부분이라는 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12개 정도 나오는 사람은 노대 정도가 12개를 얘기를 하죠. 밑에 이제 교재에서 발췌를 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분류법 같은 경우가 여기서 보면은 신학, 철학, 역사, 정치, 상업, 과학, 문학 그래서 6개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요거랑 관련된 문제는 2016년 5월달 이제 패스원에서 모의고사 봤을 때 이제 넣어봤던 문제고요. 여기 에드워드 보이고 해리스 보이고 물론 이제 답은 4번 게스너인데 게스너도 자주 이제 답으로 나와요. 자주 물어보는 영역입니다. 세계서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큰 저작이기 때문에 게스트도 많이 물어보고요. 뭐 이론적 지식과 실증적 지식으로 이렇게 구분하였다 이런 사람 나오면은 이 사람은 요거는 원래 꽁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방금 전에 옆에서 봤던 꽁트에 대한 설명이고 게스너 하면 이제 밑에 설명 뭐 예술과 과학을 포함하는 철학으로 보고 학문 전체를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게스너다.
그 다음에 노대 12개를 외우는 방법은 제가 수업 때 슬라이드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2112 이렇게 외우자. 요거 누구? 게스너. 요 바로 다음에 노대 나오거든요. 교재에서. 그래서 12가 노대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고선수 총목 제요, 제요도 되고요. 사고선수 총목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4번 분류법에 따라 구분할 때 경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경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경부는 제 팁으로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첫 번째, 두 글자, 문유라는 말을 표함해서, 그러니까 여기 쓰여져 있지만, 유라는 글자를 포함을 해서 두 글자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이 경부니까 경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경자가 들어가고, 세 번째, 그럼 이제 외워야 될 게 세 가지 남아요. 춘추류, 그 다음에 소항류, 그 다음에 사서류, 요 세 가지를 외워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류, 항류 요거 두 개는 뭐죠? 필요 없죠, 이제? 자, 시류, 항류는 두 글자, 항류 두 글자였죠? 춘추류 외우자 그랬죠? 그럼 남은 거 유가류죠. 유가류. 그래서 유가류에서도 이제 우리 팁으로 말하는 게 집가자예요. 집가자가 들어가면 100% 잡읍니다. 집가자가 들어가면 100% 우리는 잡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부 방금 전에 봤던 방식대로 한번 따져보면요. 자, 영류, 시류, 악류, 서류, 예류 다 두 글자죠? 그 다음에 경자 따져볼까요? 오경총이류, 효경류. 그쵸? 경 들어갔죠? 그럼 남은 거 뭐죠? 춘추, 사서, 소학. 이렇게 남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우는 겁니다. 자, 자부는요, 집가자 들어간 애들이 일단 다 제외되면은 되게 많아져요. 근데 외울 게 별로 없어집니다. 집가자들 쭉 있죠? 자, 이건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나오니까 쭉 넘기면. 그럼 이제 남은 게 네 가지 남는데, 다섯 가지 남는데요. 다섯 가지 죄송합니다. 술자, 이런 기술,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나오면은, 자부고요. 또 하나, 계산과 관련된 거 있죠? 요거 술술의 수와 선문 산법의 산, 요게 계산과 관련된 거거든요. 계산과 관련된 것도 나오면 잡읍니다. 나머지 두 개 암기하면 돼요. 보롱류, 유서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관련된 문제를 한번 봤던 게 뭐냐면 사고세 총목 분류항목 중에서 경부에 해당하는 것 어느 것이냐. 여기서도 외워놓으실 것 위주로 배치를 한 건데요. 이 문제들은 이 세 가지 직관, 재기, 정서류 요 세 가지는 요건 사부예요. 요건 사부에 해당합니다. 직관, 재기, 정서류는 사부에 해당하고요. 여기 사서류에 넉사자 사서류죠. 아까 제가 외울 거 뭐라 그랬었죠? 요 사서류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서류 요거 정리하시면은 요게 경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은 몇 가지 팁만 쭉 암기해서 알고 계시면은 이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분류규정을 적용한 예시인데 옳은 것만 고른 것 봅니다. 한국 철학에 미친 유교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이건 영향관계로 봐야 되겠죠? 영향관계면은 영향을 받은 쪽, 그쵸? 영향을 받은 쪽이니까 유교가 영향을 주었고 한국 철학에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한국 철학에 가야 되고요. 그다음 종교사의 기원으로서의 신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교재에서는 추상과 구체의 관계로 이제 넣어놓기도 했는데요. 원인과 결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보통 따져보면은 하여튼 근데 여기 추상과 구체로 이제 파악을 하시고요. 그러면 신화가 종교사, 신화와 종교사 이렇게 되면은 이 추상과 구체 또는 원인과 결과니까 인과라고 할게요. 또는 인과관계
그럼 더 어차피 결과 쪽에 분류하게끔 돼 있죠? 그럼 종교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추상과 구체에서도 신화를 추상으로 받고 구체적인 건 이제 종교사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보시면은 일단은 기억이 다 맞고 첫 단계에서 뭘 지우냐면 요걸 지워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 니은이 맞고 그러면은 요게 지워지겠죠.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영어 학습을 위한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영어 학습을 위한이에요. 영어 학습을 위한. 왜냐면 이 책의 목적은 제 수업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강조한 것에, 목적한 것에, 의도한 것에 분류하는 거죠. 강조, 목적, 의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거죠. 이용 편리하게. 그래서 관련 저작들 한 군데다 모아주는 그런 이제 이유예요. 이용이 편리하게 하려고. 근데 이 작품에 이런 영어학습을 위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도한 거죠? 이 책은? 영문학에 분류해서 문학작품으로서의 감상을 목적한 건가요? 영어학습을 목적으로 한 건가요? 목적 자체가, 의도 자체가 영어학습의 의도가 되겠죠? 그래서 영문학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러면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거 1번이죠. 밑에 해설도 같은 내용입니다. 교재 출처랑 같이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한국 철학에 분류한다. 영향받은 쪽. 그쵸? 또 여기도 추상과 구체에서 구체적인 주제 분류한다. 종교사. 그 다음에 영어학습 분류한 셰익스피어 로미오 줄리엣에서 영어가 아닌 영문학에 분류한다. 요거는 영문학이 아니라 영어로 가야 되겠죠. 요 부분을 갖다 이제 바꿔서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어학과 관련해서 교육 또는 학습을 목적으로 간행된 대역서, 주에서 등은 학습할 언어의 독본에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언어의 독본에 분류.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요거랑 관련된 문제는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뭐 5월 달에 1주차 문제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잠깐 따져보면은 영국, 미국의 여행, 요거는 이제 그 단순 나열인 개념이니까 영국, 미국 여행 가면 일단 영국 여행.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역사 하게 되면 이건 이제 3자포괄 정도 되겠죠? 유럽 역사.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질문 나왔네요. 종교 기원으로씩 신화하면은 종교사. 아이고, 이건 맞는 거였지 참. 하여튼 예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기후와 식물, 요거는 영향관계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식물에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건 기후학이 아니라 식물학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몇 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요거를 종교의 기원으로 신화해서 원인과 결과로 제가 파악을 했잖아요. 근데 또 책에는 추상과 구체 예제로도 나와요. 이게 되게 재밌는 예제예요. 어떤 책은 추상과 구체로 나오고 어떤 책은 원인과 결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보통 이 추상과 구체가 저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추상과 구체가, 여기서 이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추상과 구체가 나오면 자, 원인과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향을 준 것과 영향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의 공통 패턴은 원인적인 부분은 추상적이고요. 결과적인 부분은 구체적이고요. 영향을 준 애들은 보통 추상적인 애들이 많고요. 100%는 아니지만 받은 애들은 보통 구체적인 형태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건 뭐 어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뭐 어떤 세부 과학에, 물리학이 현실 어떤 응용 과학에 영향을 어떻게 줬는가,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고요. 보통 원인도 마찬가지. 추상적인 원인이 구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이 추상과 구체의 판단에 의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다 보면은 이거를 헷갈린다 싶으면은 뭐가 더 구체적인가? 구체적인 쪽에다 분류를 하게 되면, 이런 분류 규정 쪽에서는 구체적인 쪽을 좀 추구로 따져서 분류를 하시다 보면은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분류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요? 추상적으로 해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단 조건은 이들이 다 동등한 조건 내의 주제 정도가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수 주제로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선 이렇게 봐야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조금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변경된 분류 항목에서 옳은 것만 고른 거니까 변경해서 따져가야 되는데 보다 보면은 이게 큰 틀을 알면 이 세 가지는 그냥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디테일에서 이거 영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따져가시면 못 풀어요. 못 풀고요. 요거는 난이도 일단 당연히 준 거고 어렵게 낸 문제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파악을 할 때 강목 단위, 이거 정말 변경 내용 중에서 제일 큰 변경들이 이게 세 가지가 주르륵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술의 건축 부분을 어디로? 540대로 넘겼죠. 그래서 일단 이건 맞다라고 보자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이 어디를 갔어요? 이거 이제 통계 자료로 바꾸고 이제 수학의 통계학으로 갔죠. 이것도 맞아요. 양극지방도 이제 970을 갖다가 공기호로 만들면서 96대 오세아니아 및 양극지방으로 넘겼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고 봅니다. 기역, 니은, 디귿까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디귿, 양극지방 요 파트는 우리가 이거 699 어떻게 되지? 근데 7에서 넘어와서 붙어있는 애니까 마지막에 붙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 전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국립도서관, 이건 암기를 해야 되지만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밑에 보면은 자, 540은 5판 요거 아까 했었죠. 건축공에서 건축학으로 변경됐다. 방금 전에 봤던 멘트. 교재에 있는 것들입니다. 310에 전개됐던 건 413 통계학으로 됐다. 이건 명확하게 명칭 우리 언급도 다 되어 있죠. 그러면 니은은 100%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번은 이제 끝난 거죠. 근데 기억도 왠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번 아니면 3번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리을이 들어가 있는 게 일단 1차 단계에서 확 날아간단 말이죠. 리을이 헷갈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구분 개종을 반영해서 오세아니아와 양극지방을 통합시켰고 이제 970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970은 공기호로 남겨뒀어요. 그래서 960에다가 양극지방이 포함되는데 이 포함된 양극지방이 969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애가 이 집에 가야 되니까 이 집에 구석자리 하나 남겨서 969에다 끼워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단 이제 요게 봐야 되는 건데 교재 11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016.1 국가대표도서관 항목을 신설했고요. 옛날 국립도서관을 이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국가대표도서관이 국립도서관 자리를 치고 들어간 거예요. 치고 들어갔으니까 국립도서관의 자리가 이게 이제 튕겨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가 됐냐면 국가대표도서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래서 이제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이 빠져 있는 것으로 기역, 니은, 디귿까지가 맞는 것.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약간 개정되어 있던 내용에 대한 개정 내용을 포함해서 좀 어떻게 분류한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를 제가 문제풀이 때 한번 다뤘던 게 2월달 거. 몇 개인데 더 있긴 했는데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컴퓨터과학은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004, 005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방금 전에 봤던 게 통계학, 건축술 이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후보가 이제 이 문학이에요, 문학. 이 문학에서 미국 문학을 위해서 만든 849 요거 하나도 꼭 알아두셔야 될 지역 내용이죠. 그 다음에 970 방금 전에 봤듯이 이거 공기호 되었다. 이런 내용들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5번. 23판 본표 일부 발전에 괄호에 들어갈 보조표. 이 괄호 안에 어떤 보조표 만들어 넣는 요 문제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니까 근데 이런 게 나오면 근데 우리는 땡큐 해줘야 돼요. 땡큐야 땡큐. 왜냐면 이거 어지간한 거 파악이 금방 가능해요.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자, 첫 번째 랭귀지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언어니까 그쵸? 랭귀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언어 공통이나 그러니까 언어 공통 테이블 4나 그다음에 테이블 6입니다. 랭귀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에스닉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민족이죠? 에스닉 들어가 있으면 거의 100% 테이블 5예요. 그쵸? 근데 이제 country, 뭐 localities 뭐 이런 말 있죠? national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지역이겠죠. 여기서도 바로 보여요. 아시아 국가, 아시아 지역, 그쵸? 이런 거 나오고 또 이제 여기서 게다가 이것까지도 알려줘요.
자, 보면은 어디서 갖다 쓰는데 차이니스잖아요. 중국이 오로 가는 동네가 어디냐 이거죠. 중국이 오로 가는 거. 이거 따져보면은, 자, 제가 방금 전에 봤던 거 팁 이제 말씀드렸죠. 요런 게 이제 팁인데, 중국은 5, 1로 가요, 우리. 그래서 우리 한국이 뭐였어요? 지역 구분이 5, 1, 9, 5였죠. 남한이. 근데, 그 다음에 한국어 하면은 9, 5, 7이었어요. 그럼 중국은 어디겠어요? 한국어 하면. 그러니까 언어나 민족은 붙어 다니기 때문에 같은 기호를 쓰더라고요. 테이블 5에 가니까 951이 중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범위가 51부터 58이 아니겠죠. 그래서 얘네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차 심증 테이블 2 같은데, 그 다음에 2차 번호대 확인, 테이블이 맞네,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옛날 이거 비슷한 문제도 한번 풀어봤는데, 이게 3월 달에 2016년 3월 달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도 팁 하나 봅시다. 자, 스페시픽, 컨티넨트, 대륙, 컨트리스, 로컬리스 뭐 나오죠? 이런 거는 답이 당연히 보겠어요. 방금 전에 봤듯이 테이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케줄에 441부터 448까지예요. 여기도 테이블 2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거 바로 끝날 수 있어요. 44. 여러분 420부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420부터 490 사이에서 사용되는 요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얘가 뭐겠습니까? 언어 공통 구분이죠? 그렇죠? 언어 공통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테이블 4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문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우리도 KDC도 그렇지만 언어 공통 구분과 국어 구분,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DDC는 당연히 언어 공통 구분은 테이블 4, 국어 구분은 테이블 6이에요. 요거 두 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2개국 사전할 때도 나오거든요. 주의해서 받으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이제 마치 아까 DDC 보조표 성격 봤니? 그럼 이번엔 KDC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보조표, 조기표로 옳은 것은인데, 여기서는 기타 아시아 각국이죠. 기타 아시아 각국.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건 지역이겠다. 그 다음에 헌법. 요렇게 나오면 요건 당연히 뭐겠어요? 헌법 판례 023. 요거 표준구분이구나. 표준구분이고, 표준구분의 0, 2, 3이 판례 법령 이런 쪽이죠. 그래서 여기 0, 2, 3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파악하라는 거죠. 표준구분. 그 다음에 각 지방의 방언이죠. 지방, 역시 지역. 지역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지역구분표에 따라서 세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쵸? 지역구분표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타 제어. 언어에 대해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제어, 도서관에 따라서 이 기타 제어에다가, 그러니까 기타 여러 언어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언어 공통을 집어넣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족인데 그리스어의 어원, 그리스어 사전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라틴어 사전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언어 공통을 넣는 게 더 맞죠. 국어 구분을 넣는 것보다.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발상구에 따라서 지역구분표 넣는 얘기했고요. 표준구분도 얘기했고요. 또 지역구분표 얘기했고 언어 공통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도 한번 옛날에 기출도 됐었고 제가 문제풀이에서 변형도 해서 넣어봤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전주제 구분을 하는 거죠. 001부터 999 같이 나오면 이건 전주제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231.01부터 09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0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뭐 뵙겠습니까? 이제 주제 구분이니까 일단 주제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표준이죠. 표준 구분. 0이 들어가는 건 다 표준 구분이죠. 그러면 4번, 5번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와 역사, 국공구와 같이 뭐 할 수 있다. 이제 지역이냐, 시대냐예요. 지역이냐, 시대냐. 자, 근데 일단 여기 한번 더 가봅시다. 민족심리학, 719도 795 같이 뭐 할 수 있다죠? 이런 게 나오면 언어잖아요. KDC에서 언어죠. 그래서 언어 관련된 내용이라서 요거는 언어 구분한다예요. 언어 구분한다. 그럼 언어가 살아있는 애를 따져서 시대까지 적용해도 되겠죠. 그럼 답은 3번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역사면 909. 여러분 이제 알아둬야 될 게 09 다음에 0이 나오면 09 다음에 0이 나오면 시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에 무엇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요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들어가 있어 전개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시대 구분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경험상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분류에다가 왜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요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알겠죠? 분류에는 왜를 넣지 마시고요. 일단은 왜를 이해하는 데는 왜 이유는 있어요. 대충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에 적응되기 전까지는 그 생긴 모습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생긴 모습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여긴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알아두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다 왜 지역은 안 되나요? 고민하실 텐데 지역은 909 다음에 지역을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지역은 여기 안에 들어갔죠. 강목 자리에 지역들이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지역을 굳이 넣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 문제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요거 조기성 문제, 23판 조기성 문제인데 KDC에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게 이제 DDC에서 나왔어요. 일단은 자, 독일어로 된 수필, 독일어. 우리 여기 내용을 미리 보시면은 3이 독일어죠. 그 다음에 4는 프랑스예요. 4는 프랑스, 5는 이탈리아, 6은 스페인.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은 독일어. 일단 이런 거 나오면 가운데 거 글자부터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국 소설이죠. 그럼 미국 문학이 돼야 돼요. 그럼 2가 아니라 1이죠. 본문이 영어로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미국도 영어 쓰고 영국도 영어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1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되는 거. 아까 6이 스페인어였죠. 그거 틀렸고요. 고대 영어로 된 문학작품.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 된 문학작품이니까 영문학은 맞아요. 그 다음에 고대라고 하는 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죠. 강목을 요목까지 외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리을은 알 수 없고 삼각형. 리을은 모르겠다. 독일어 이거 확실히 알겠다. 틀린 거. 맞는 걸로. 그럼 기억은 모두 맞아. 자, 그럼 니은. 영어로 된 미국 소설.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영문학은 아니라 미국 문학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8일 때니까 니은은 100% 틀렸어. 자, 니은 100% 틀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디귿에서 결판 나야 되겠죠? 디귿의 결판 스페인어로 된 건데 여기에 스페인어가 6스예요. 그쵸? 6 스페인. 여기서 맞춰진 게 틀렸네요. 그럼 디귿은 틀립니다. 그럼 남은 거 뭐죠? 2번.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리을이 무엇인지 이건 아마 그 출제하신 분의 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출제하신 분의 리을을 확실히 몰라도 걸러내고 나머지 알면 리을은 자동으로 묻어와. 뭐 이런 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기 지문을 2개로 맞춰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형식은 오히려 되게 쉽게 끝나요. 그쵸? 쉽게 서간문 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다가 해설은 제가 넣어봤습니다. 813 가야 되고 6. 그래서 이게 언어만 알면 뒤에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런 식의 문제는 KDC에서도 조기성으로 되게 많이 해봐서 한번 샘플로 넣어봤습니다. 일단 일본 지리 하게 되면 이게 지리라는 걸 알고 이건 중국 지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중국이니까 중국 지리. 그 다음에 영미소설 바른 것인데 영미소설 하면은 이게 8, 2, 3 하면은 우리는 영미 요쪽은 8, 4가 돼야 되죠. 8, 4, 3이 돼야 되겠죠. 왜 2를 넣고 영미소설을 했어요? 이거는 DDC나 먹힐 만한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DDC에서도 810은 또 아니잖아요. 그쵸? 810, 820에 해당하는데 헷갈리라고 넣은 거죠. 자, 독일어 사전 750.3이 아니라 75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코란이 답을 넣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이니까요. 이런 식의 문제는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8번. 이렇게 이제 DDC, KDC 문제, KDC, DDC 주제 비교하는 문제들 자주 나옵니다. 최근 들어 특히 뭐 국중에서도 막 필두에서 한동안 안 나왔었어요. 한동안 좀 조용했다가 또 이제 두 개 비교 문제 계속 나오고 하더라고요. 요거 문제 되게 쉬운 문제예요. 우리 300 KDC의 통계 자료. 그러니까 이게 통계 자료 어디에 들어가냐면 강목까지 물어보지도 않고요. 주류에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건 너무 쉽게 내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수님들이 막 야, 이거 너무 어렵게 강목까지 가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몰라도. 자, 통계는 우리 KDC에는 당연히 사회과학이 있고요. 기상학은 당연히 자연과학. 기상은 이제 자연과학 쪽에,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에 지학 쪽에 있어요. 지학 쪽에. 지구과학이죠. 그쪽에 가면 있습니다. 500은 제조업 나오고 600은 이제 예술이니까 공예가 나오겠죠. 근데 600에 가면 이제 DDC 같은 경우에는 보건, 의학 이쪽이 나오고요. 500에 가면은 뭐죠? 이게 지학이죠. 500에 나오면 이게 자연과학이 되니까. 그 다음에 400에 가면 로망스 랭귀지. 이게 로망스 랭귀지가 이 400에 나오면 이게 언어란 소리잖아요. 결론은 언어로 가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뭐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 당연히 언어이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너럴 매니지먼트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제너럴 매니지먼트 요거는 658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DDC에서의 오류라고 얘기했던 거 잘못된 거 뭐야? 그러면 650, 150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경영학이 여기가 있으니까 이 얘기였었죠. 그 논리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310하고 658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관련 내용은 여기다 넣어봤어요. 이런 식의 비교 문제는 뭐 계속 다뤄봤었던 거고 문제풀이 때도요. 그래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한번 따져보면은 요거 이제 KDC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었던 거예요. KDC를 만들어 봤던 거니까 DDC랑 맞춰보면은 350 맞춰볼까요? 350 하면은 행정군사 잠깐요. 행정군사 여기는 행정학 그러니까 군사학이 빠졌죠. 표목이 두 개예요. 그 DDC에서는 요거 앞에 게 DDC고 뒤에 게 KDC입니다. 여기가 DDC, 여기가 KDC예요. 그 다음에 350, 370, 370 이거 교육학이죠. 그래서 370, 370 교육이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여기 맞아야 되니까 370, 380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380, 370 하게 되면 뭐 뻔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또 자연과학 쪽, 기술과학 쪽하고 맞춰본 건데요. 농업 여기 하면 농업 죄송합니다. 농업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공업은 여기 또 짧은 X가 나오죠. 공업. 그래서 얘는 아래로 이렇게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도 이렇게 나오죠. 가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도 이렇게 X. 요거 표목은 좀 이제 KDC는 좀 바뀌었어요. KDC는 이제 생활과학으로 바뀌었죠. 좀 옛날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성격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목은 생활과학입니다. 생활과학.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가정. 그래서 이제 맞는 건 건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정학 가게 되면은 590하고 연결돼야 되겠죠? 그쵸? 640, 590이 같이 연결돼야 되니까 틀렸고. 제조업도 여기는 두 개가 연결되죠? 두 개가. 제조업과 특정 제조업이고 580에 제조업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매핑을 하는 것까지 가두시면 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특히 조심하자 얘기했던 거 제가 맨날 오류 했었던 그겁니다. 이게 여기에 있죠. 그래서 325 경영 및 홍보 쪽에 하고 KDC의 325 쪽하고 연결된다는 지점 그거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UDC예요. 옳지 않은 거. UDC는 완전판, 중간판, 간략판, 특정 주제판 판이 4개다 라고 얘기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애초에 세계 서지를 위해서 만든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가 배열을 위한 분류보다는 서지에 수록될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됐어요. 세계서지 편찬을 위해서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분류기를 부여해서 배열을 위한 순서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어요. 배열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암페르 항문 배열을 따른다. 이거 암페르 항문 배열 나오는 건 뭐만 있었나요? CC나 먹혔던 얘기를 여기서 바로 틀려 나오는 거죠. 또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억나세요? 자인사. 자, 인사합시다. 응, 이라고 얘기했던 게 자연, 응용, 인문, 사회 순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CC죠. CC도 보면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굽신굽신 인사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많이 이거 어디 저기 벽화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것 같다고요. 넘어갑시다. 이거는 CC에 대한 설명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UDC 관련된 내용도 서울시에서 나왔었던 것도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음에 분석합성식 처음 들어갔고요. 주류 구성은 DDC하고 동일하지 않았죠. 왜냐면 4가 주류기호의 4가 공기호죠. 그 다음에 다양한 기호를 사용해서 조합된 주제를 표현할 수 있고요. 전원적 표현도 가능하고 확장형 뭐 됐고요. 요것도 이제 맞고요. 그다음 주류 배열은 암페르 배열. 이게 이제 아까 틀린 지문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라 5번이 답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갈게요. 10번. 요런 거는 이제 그 로버트 페리가 지은, 다시 갑시다. 로버트 페리가 지은 퍼블릭 라이브러리 3rd 에디션이에요. 자, 요거를 뽑아내려면 순서대로 맞춰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일단 로버트 페리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기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표목 형식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페리, 여기 꼭 쉼표 찍어줘야 되겠죠. 로버트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페리 로버트니까 P와 R로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페리 로버트는 요 사이에 들어가죠. 페리 M 로버트니까 R. 그쵸?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쉼표 찍고 들어갈 텐데 여기 기호가 없어요. 이렇게 없을 때는 어디에 기호를 갖다 써라? 선치하는 기호를 갖다 써라 되겠죠. 그러면은 페리니까 P가 돼야 되고 46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P와 464 틀렸다. 그쵸? 그럼 P하고 464 들어가 있는 요 두 개 1번 아니면 2번을 골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작기호가 끝났으니까 저작기호를 넣어야 되겠죠. 저작기호는 서명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그 다음에 부차적 기호로 들어가서 서드, 요런 판사항은 아라비아 숫자 3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걸 따져보면은 재밌는 게 페리 로버트는 아까 464 나왔고요. 464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작교는 여기 P를 소문자로 바꿔서 소문자 P. 부차적교는 판차를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매겨서 3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요거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치기호를 선택해서 요 464 요걸 얻었다. 예,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식의 뭐 그 문제도 몇 번 풀어봤어요. 2016년도 문제에서 보면은 특히 여기다 이제 판사항 넣는 것들 같이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갔죠. 제가 풀었던 문제는 더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안 되죠. 저작교는 W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카스티 힐인데 힐 메카시라고 부르겠죠. 그럼 이 사람 이제 이름 같은 메카스티 힐이니까 MC, MACM, 어퍼스트로피는 MAC로 취급한다. 그거를 따져가서 H까지 물고 가도 되고요. 여기서 아니 메카시로 가면 되겠네요. 그럼 MAC에서 H자 들어간 걸로 판단하시고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MACCA, MACCA까지 갔고요. MACCA. 그럼 AR이니까 R까지 가야 되겠네요. MACCAR 여기까지 보이네요. 그럼 1, 2, 3. 그럼 메카시 해야 되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또 M1, 2, 3 요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The World History니까 W가 저작기호로 그 다음에 2판이니까 세컨드 에디션 그 다음에 2차 입수에서도
2차 함수에서는 뭐 겹칠 게 없잖아요. h에다 저작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3 해서 2번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가시면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랬던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판차에다가 숫자 넣는다는 거, 그 다음에 저작교 소문자 쓰는 거, 게다가 숫자 입수 순서까지 넣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5월 달에 4주차 때, 이제 최종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드라이브 걸었던, 난이도 살짝 넣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11번. 이거 지금 문제 풀 때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목록사는 정말 빈도가 낮다. 목록사는 빈도가 출제 빈도가 낮고 나오면 뻔한 거 나온다. 너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되는 이거 하면 생각나는 그 하나. 이런 거 나온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제로 든 게 박봉석은 저자 기본이 아니라 서명 기본이다 였어요. 그쵸? 이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옆에 관련 문제를 먼저 보면요. 이거 많이 제가 넣었던 거거든요. 박봉석의 동서표목 규칙은 서명 기본기. 이건 기출에서도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어보는 지점의 유사성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으면 다음 시험 문제의 패턴을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5월 3주차 때 제가 넣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저기는 서명 기본이 맞고요. 여기는 저자명 기본이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립니다. 그럼 니은 들어간 거 다 지워줘야 되겠죠? 니은, 니은. 그러면 이제 기억이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기억이 맞다 틀리다, 리을이 맞다 틀리다, 디귿이 맞다 틀리다 판단해 봐야 되겠네요. 자, 기억 한번 볼까요? 사파는 기본 표목 규정하지 않고 있고 통일 표목 적용하지 않는데 이거 정말 많이 나왔던 거죠. 기억은 당연히 맞아요. 근데 어차피 니은은 틀렸으니까 이건 지워버리죠. 자, 그럼 기억이 당연히 맞고 디귿 리을은 둘 다 들어가 있으면 뭐만 답이야? 3번만 답이네요. 그쵸? 디귿 리을은 어차피 맞는 거잖아요. 기억이 맞으면 디귿 리을은 읽을 필요도 없고 이럴 때 이제 마음 편하게 여유로운 웃음을 띠며 맞군. 그쵸? 맞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 맞다.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서명기본기 이거 되게 많이 따랐던 거죠.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거. 자, 봤고요. ASR2는 서명기본이 아니라 저자기본이죠. 그 다음에 한국문헌규칙 외국인명을 표기된 방식대로 사용한다가 아니라 번자 표목해야 되고요. KCR 3파는 동양서 전문 목록이 아니라 동서, 양서, 다. 동서, 양서가 다 돼요. 그 동서, 양서 되고 이게 동양서 전문 목록이라는 건 KCR 초판과 KCR 2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KCR 3판부터가 최초로 동서, 양서다라고 얘기했었던 제 최초 개념들 잡았을 때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KCR 초판과 2판은요. 동양서 대상이에요. 동양서만 합니다. KCR 3판 이후 동서, 양서. 아,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리겠다. 그쵸? 동서, 양서를 동양서로 하면 안 되니까. 동서, 서양서 모두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4판도 당연히 동양서, 서양서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2번. 진짜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RDA를 주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틸렛 이분이 RDA를 주도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리해 있는 어떤 관계, 틸렛의 7가지 서적 관계 유형 있죠. 그래서 있죠. 우리 딸에게 특대파전 만드는 방법을 전수해 주시오 이렇게 배웠던 거, 그거를 따라가시면 되고 이건 문제도 몇 번 풀었었어요. 그래서 파생관계, 이제 파생관계에 대한 부분은 이 원작에 있고 원작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걔네들 대신에 원작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예요. 수평적. 원작과 똑같은 거나 다름없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원작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건 아닌 거죠. 네, 그쵸? 원작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건 아닌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렇게 돼요. 개정판, 번역서. 여기면 번역서, 개정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여기면 증보판 있죠. 증보판도 파생관계예요. 근데 뭐 때문에? 영인본, 이게 이제 대등관계거든요. 영인본이 대등관계에서 그렇고, 해설집이나 서평은요, 여기 가면 나오는데 기술관계라고 해서
조금 더 나가요. 얘는 기술관계는 그 평론, 서평, 해설집, 사례집, 주석서니까 상당히 뭐가 많이 개입되냐면 판단이 많이 개입됩니다. 어떤 이 저작에 대한 판단 개입이 상당히 강해요. 평론, 그쵸, 논한 거죠. 서평, 평가한 거죠. 해설, 달아준 거죠. 그러니까 판단 개입이 좀 강하면 기술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요약집, 책임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딸림자료 관계에 해당하죠. 그쵸? 요걸 놓고 꼭 한번 따져보세요. 했었고 답은 일단 1번인 거 아실 수 있고요. 이런 문제로서 제가 또 넣어봤던 게 언제 거죠? 4월 달에 한번 넣어봤었습니다. 자, 기술관계, 복제물은 아까 뭐였어요?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판단이 들어간 애들이 이런 애들이잖아요. 안 맞네. 파생관계, 해설집, 해설도 여기 있네요. 그쵸? 복제물은 오히려 여기 있죠. 대등관계예요. 뭐 원본하고 다를 거 없네. 이렇게 생긴 복제물인 거 그죠? 다르고 대등관계, 번역서 이거 뭐였죠 아까? 파생관계죠. 되게 자주 나오네요 그죠? 전후관계 이게 답이네요. 자, 표제변경 이거 연관저록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표 치시고 요거 꼭 암기해 놓으세요. 제가 정리해둔 요 틀만 가지고도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제명 표현법 참조. 요거는 정보 검색에서도 다뤄요. 정보 검색에서도 다루고 요게 그 정보 검색, 정보학 분야와 자료조직 분야의 교집합이에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미리도 아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자료조직은요. 정보봉사 부분, 정보봉사의 검색 파트랑 교집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검색 파트랑 교집합이 많이 나오고 제가 국정제자가 국가서집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민간 경력자 채용이 있었대요. 5급 사무관으로. 그래서 한 분이 박사 받으신 분이 사무관이 오셔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얘기도 이렇게 회의하고 하다가 정보 검색책을 탁 주더래요. 이것도 읽어보면서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뜬금없는. 아니죠. 뜬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보공사에서 얘기하는 이 정보검색 파트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정보검색에서 얘기하는 색인, 정보자료 가공, 우리 가공의 방법론이 자료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나옵니다. 갑자기 말이 새버렸네요. 그러면 검색에서 우리가 시소로스를 배우면서 주제명 표모표를 배워요. 이 주제명 표모표와 자료조직이 나오죠. 주제명에서 참조가 나오죠. 여기서도 참조가 나옵니다. 시소로스에서 BTNT, RT가 나올 때 참조에서도 보라, 도보라, 에스더보라 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본사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검색 파트에도 건드려지는 게 있지만 또 뭐도 나오냐면 디지털 도서관에서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메타데이터예요. 그래서 자료 조직에서 목록에 가면 뭐가 나오죠? 메타데이터 나오죠? 메타데이터가 또 겹칩니다. 근데 교집합이 제법 있어요. 이걸 가지고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보봉사 교재에다가 나왔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참조라고 하면은 참조는 이용자가 옳지 않은 것부터니까 맞는 거 일단 먼저 보고요. 이용자가 사용한 탐색으로부터 주제형 표목에서 선정한 표목으로 안내하고 관련 표목과는 연결하기 위한 거 100% 맞는 표현이죠. 보라 참조는 표목이 채택되지 않은 주제명에서 채택된 주제명 표목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도보라 참조는 채택된 주제명을 채택되지 않은 그러니까 도보라 참조는 채택에서 채택으로죠. 채택되지 않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 에서보라 참조가 돼야 돼요. 에서보라 참조가 돼야 되고 자 이거를 정리를 좀 다시 하면 이 보라 참조나 도보라 참조 이 부분은 수업 때도 많이 다루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빨리 넘어가도 됩니다. 빨리 넘어가도 돼요.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참조의 종류는요 따져보면은 보라, 도보라, 에서보라 좀 더 키울게요. 에서도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보라는요
일단은 선택된 표문과 비선택된 거 이렇게 하고 우선어와 비우선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라는 비우선어를 우선어로 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도보라는요 우선어도 보고 이 우선어도 봐라 이 소리고요. 에서 보라는요 우선어에서 봐라 뭐를 비우선어를 이 소리예요. 에서도 보라는 당연히 우선어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어와 우선어 간의 관계가 나타나는 애들의 용어의 특징은 도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보라는 말이 나오면요 다 우선어와 우선어 간의 관계입니다. 그냥 보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비우선어와 우선어 간의 관계예요. 물론 우선어와 비우선어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 차이입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시소로스 용어로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라면 시소로스에서는 use가 되고요. 도보라가 되면은 nt를 넣습니다. 에서 보라 하게 되면요. used for가 돼요. 에서도 보라 하게 되면은 bt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주 등장해요. 자주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뭐 일반 참조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어때요? 이거 한번 요 일반 참조에 대한 멘트도 유사 멘트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게 과거에 국회인가에 한번 나왔었던 건데 이제 그 모의고사 때 제가 한번 변형을 해서 한번 넣어봤거든요. 관련된 비슷한 스타일로 표목 형식이 예시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정보 활용 교육 그러니까 정보 활용 교육 X가 바로 뭐냐면 여기 그것도 그거 하나 안 들었네요. 보라는 주제형 표현표 C와 같고요. 그 다음에 도보라는 C also예요. 그냥 말 그대로죠. 에서 보라는요. X가 하나짜리고요. 에서도 보라는 X가 두 개입니다. 이게 주제형 표현표에서 사용되는 기호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에서 보라고요. XX는 에서도 보라가 되겠죠? 그쵸? 에서 보라, 에서도 보라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우선어겠어, 비우선어겠어요? 얘는 비우선어죠. 정보 활용 교육은 당연히 우선어고요. 도서관 교육도 우선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옳은 것은 고르는 거예요. 자, 도서관 교육은 표목으로 사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도서관 교육은 우선어니까 있다고요. 틀렸어요.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인스트럭션은 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비우선어죠? 그러니까 없다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X는 미 의회 도서관 LCSH used for에 상응한다. 방금 전에 봤죠? X가 뭐에 상응하죠? used for에 상응하죠. 이렇게 맞네요. 그쵸? 상응하네요. 그래서 답이 3번. 그 다음에 코막 정거통지용에서 정거레코드 작성할 때 정보 활용 교육 표시 기호는 450이 아니라 150입니다. 여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비슷한 멘트는 2016년 올해 교육청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어느 태그에 들어간다. 이런 거 있죠? 나왔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서 또 말 좀 풀었던 게 있어요. 목록에서 어떤 이름이 기본 기입으로 채택하더라도 채택되지 아니한 이름에서 채택된 이름으로 안내하는 거니까 채택되지 아니한 것에서 채택된 것으로 이렇게 가는 건 뭐죠? use, see, 보라 이렇게 연속되니까 1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이거 이 문제 보면서 이거 트릭이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잔뜩 첫 번째 딱 나오자마자 겁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지도, 고서, 악보, 화상, 어이쿠야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 이런 건데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첫 번째 접근 틀리라고 냈나 아니면 아는 거로 풀 수 있나. 어차피 우리는 기술 총칙으로 갑니다. 물론 제가 공개 강의에다가 이 비도서 자료 내용들을 넣어놓긴 했지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학생들이 다 외울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러면 이것만 알면 풀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단서를 여기다 심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기술 총칙의 원칙을 숙지하는 것이 일단 우선입니다. 자, 한 번씩 따져볼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좀 이따 보시면 압니다. 자, 지도 자료의 경우 자료의 어느 부위에도 표제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 지명을 나타내는 어구가 포함되도록 하여 본표제를 보기한다. 본표제를 보기한다. 각각에도 써준다는 얘기죠? 자, 이거 우리가 배웠는데요. 기술 총칙에 가시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본표제가 없다면 어디서든 찾아가지고 조사해서 넣고 각각으로다 넣은 다음에 그 근거를 주기사항에다 씁니다.
어떻게 다시 말하면 쉽게 우리말로 우리 일상 언어로 하면 만들어서 쓴다는 얘기예요. 만들어 쓴다. 네, 그 소리입니다. 가능하고 이게 당연히 기술 총칙의 내용과 일치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기술 총칙의 내용은 말 그대로 총칙이기 때문에 각각 자료의 세부 적용에 공통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법칙. 가장 큰 기준이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뭐와 다르면 오히려 이제 기술 총칙과 다르면 외워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외우는 거는 부담이 줄어들면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고서의 경우 다권본으로 이루어진 자료는 채책권 또는 첫 책의 권수제면이나 표제면을 기준으로 본표제 기술합니다. 이것도 나와 있는 멘트예요. 책이 여러 개라면 어쩔 수 없잖아. 첫째 권으로 우리 따져가야 되겠죠. 그 말이고요. 악보의 경우 식별상 필요한 숫자나 문자, 표지와 불가분의 관계 있을 때는 다 본표제, 이건 당연하죠. 이건 기술 총칙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답은 뭘까요? 4번인데 화상 자료 중 복제화는 원화의 표제를 본표제로 기술하고 바로 틀리죠. 복제화의 표제는 복제화의 표제를 본표제로 기술합니다. 항상 제가 기술할 때 중시하는 것은 자료 자체. 자료 자체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자료가 복제화라면 당연히 복제화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문풀 때도 뭐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요. 복제판. 근데 이게 복제판인데 판사항이 복제판이라고 써져 있고 원판은 2판에 대한 판사항이에요. 그러면 뭘 써야 될까? 2판이라고 써야 돼요? 복제판이라고 써야 돼요? 판사항에다? 복제판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거 영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팁으로 풀면 되는 게 4번이에요. 간단하죠? 기술 총칙의 복제본은 복제본 자체에 있는 내용을 쓰라고 해놓고서 왜 뒤에 가서 다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죠? 기술 총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비슷한 문제들 한번 봤는데 설명이 잘못된 거 빨리 봅시다. 2번이 답인데 대등표제가 둘 이상인 경우 첫 번째까지 대등표제만 기재하고 그 이하는 생략한다. 자, 이거는 생략이 아니라 이거는 주기해요. 이하 생략이 아니라 주기합니다. 요거랑 함께 알아뒀을 때는 요거 복제본의 경우 그 말 있었죠? 복제본의 발행상 기술하고 원본 발행상 주기한다. 요 말입니다. 자, 여기 요거 조심하세요. 요것도 하나 알아두자는 책으로 넣은 거예요. 주기사항의 기점입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로마자 번자된 대등표제가 있는 경우엔 이건 주기사항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로마자로 번자된 대등표제가 있는 경우. 이거 지금 뭐 문제 해설이지만 다시 나올 가능성에 대한 걸 또 찍고 있는데 하여튼 직업병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하도 주기사항. 그러니까 대등표제는 버리긴 아까운 영역인 거죠. 이거 버리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주기하자. 이런 게 많은 동네예요. 참고하시고 좀 여기서 포인트는 복제본에 대한 얘기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자, 15번 갈까요? 바르게 입력된 필드만 모두 고른 것은인데 자, 일단 보면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020인데 이게 뭐야 이게? 붙임표 이거 왜 넣어? 이거 우리 샘플 예제 이렇게 K샬에는 붙임표를 넣은 예제들이 있지만 우리 마크로 입력할 때는 이 붙임표는 다 날라갑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대로 붙여서 살려줘야 되고요. 그다음 $G 들어가 있는 거 됐고요. $C 요거 형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요 통화 표시를 앞에다 써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가 25,000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무조건 이 틀에 맞춰서 바꿔주셔야 돼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도시기 이제 이사후에 가면 뭐 환경공학적 접근에서 $B 들어가고 $D 들어가고 전부 틀려 괜찮고 김철수 이영희 옮김 좋은데 요거 틀렸네요. 여기 쌍반점 찍혀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그럼 250, 245 틀렸습니다. 250, 245, 250, 245 두 개만 봐도 2번인 거 알겠죠. 확인해 볼까요? 파주 인쇄문화 이건 맞는 거고 자 300 뭐가 틀렸냐면 여기가 틀렸네요. A가 B가 없죠. B가 없고 그 다음에 식별교도 콜론 여기는 쌍반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제가 수정해 본 게 이렇습니다. 됐죠? 이런 방식대로 한번 해봤었던 것도 좀 풀어봤던 문제 중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거 쓴 형식은 제대로 맞춰놨는데 ISBN이 틀렸죠.
말이 안 되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가는 다 지워주시고. 도시생활, 김민 단편선, 김민 지음. 예, 이거는 별다르게 틀렸다고 볼 만한 게 없네요. 그러면 나는 100%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지우고 이거 지웁니다. 자, 다로 바로 결판 나게. 이거 그냥 틀렸네요. 그렇죠? 다 틀렸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다에 대한 것만 좀 정리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문제들로서 연습 좀 더 필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16번. 계속 이제 실제 예제들이 많이 나오죠. 자, 요거는 연관조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관조록 관련된 내용이고요. 뭐 고전소설 연구사 전자자료다. 전자책 한 책이네. 자, A 같은 내용으로 단행본도 있다. 자, 이거는 뭐뭐도 있음, 뭐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다른 형태 자료 주기 530 태그가 가야 돼요. 538 태그가 뭐 하는 거죠? 538? 538 이거 기금 정보 주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가 않죠. 538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538은 시스템 주기고요. 기금 정보 하는 건 536이죠. 536. 얌튼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538 틀렸고, 그럼 775 이건 2판 조록이고, 776은 기타 형태 조록이고, 제가 우리 수업 때 530하고 짝이 맞는 애는 776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530하고 776 꼭 같이 알아둬라. 그래서 교재에서 이 말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776하고 530. 근데 이걸 어떤 식의 공부를 했었냐면요. 770과 525 함께 쓸 수 있다, 없다.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776과 530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독립조록이 되지 않았을 때, 525죠. 520이 아니라 525.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서로 둘이 같이 쓸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써야 되지만, 요들은 같이 써야 된다. 같이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단행본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776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있다. 요 책이 바로 그 책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했던 걸 다시 정리한 게 제가 이겁니다. 틀린 거에서, 요거 한번 얘기했었죠. 함께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방금 전에 봤었던 거. 이건 없다. 요거는요, 꼭 알아두세요.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것도요, 용법으로, 마크는 용법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것도 상식적으로 파악을 하면 되는데, 그 파악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실제 예제로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의 책자형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530이겠죠? 여기 나왔던 것도 538하고 똑같네요. 그쵸? 776이냐? 772냐? 당연히 776이 되겠죠. 772는 우리 모체조록이죠? 모체조록. 그래서 이게 모체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 나올 게 없잖아요. 그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식별교 $A 이게 기본 표목을 써줘요. $A 기본 표목 써주고 그 다음에 표제를 이제 노인가 보다 이런 걸 이제 표제를 $T를 써줍니다. 이 차이도 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거 보고 당황하셨을 거예요. FRB의 표현형? 어떻게 해? FRB의 표현형을 위한 무슨 정보, 무슨 소리야? 마크랑 FRB의 표현형 이거 나오면 나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 키워드는 언어예요. 언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좀 긴장이 풀려도 되겠네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키워드는 언어 정보다. 자, 리더의 첫 자리잖아요. 처음에 5칸 가는 거 당연히 레코드 길이고요. 005 최종 처리 일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저장됐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고요. 007 필드 특정 자료 종류별이에요. 그 다음에 000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범주 표시에 해당하겠죠. 근데 008, 35에서 37 필드는 언어라고 얘기해서 우리 그 맨날 그 공통 요소 외울 때 수목원 할 때 그게 언어잖아요. 그렇죠? 수정 레코드 목록 점거 언어. 그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이건 이제 좀 이 자릿수까지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35, 36, 37 세 자리죠. 008에서 세 자리 들어갈 만한 건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몇 번 했었어요. 문풀 때 했습니다. 2006년 2월 1주차 때 이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뭐 보면요.
언어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 008, 35, 37, 041, 546 요건 되지만 518은 033하고 연결돼야 되겠죠. 그 지점 요걸 알아뒀던 사람들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다음에 18번. 이거 한참 동안 옛날에 유행했었던 문제인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도 뭐 한 5, 6년 전이에요. 그냥 5, 6년, 3, 4년 뭐 이럴 때니까 여러분 우리 기출은 조금 많이 소급해야 돼요. 그게 사이클이 좀 길게 돌아요. 길게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사에도 가끔 그런 뉘앙스가 풍길 때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게 돌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이게 이제 원본 표제, 그 원표제죠. 원표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마크 21에서는 원표제 우리 240에서 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마크 21과 콤마 형식을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마크 21은 240, 콤마는 246이었죠. 답은 2번이죠. 이건 뭐 여러 번 했던 거니까 많이 건들진 않겠습니다만, 교재 309페이지 가면 마크 21의 경우 어디에? 240에. 그 다음에 우리 원서명 입력하는 경우는 246에는 19라고 쓰고, 우리 보통 19까지도 많이 배웠잖아요. 246에서 처리합니다. 원표제는. 참고하시고, 요것도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봤던 게, 원표제를 마크 21에서 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240이다. 이렇게 봤었고, 콤막에서 원표제 부출할 때 어디 가야 되느냐? 246에 19다. 요거 봤었죠. 요거 다 2016년에 풀었던 내용들입니다. 19번. 이거는요, 처음에는, 자료 특성상 또 나왔어? 뭐 이랬어요. 이랬는데, 진짜 또 나왔어? 이러더라고요. 보면은, 관현악 총보, 전자데이터, 축적, 이런 건 알겠는데, 이거 형식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녹음 자료잖아요. 녹음 릴 1개 31분. 이거 어디다 쓰는 거죠? 여기다 쓰는 거잖아요. 그쵸? 특정 자료 종별 및 수량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 특성상에 적용되는 어떤 그 특징, 그 자료만의 고유 특징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건 특정 자료 종별 및 수량인 것이죠. 그래서 특정 자료 종별 및 수량의 기술할 수밖에 없게끔 생겨 먹었어요. 지도 자료 이제 제가 예제들 다 넣어봤고요. 지도 자료 지금 뭐 마크도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았을 걸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254가 들어가야 되겠고, 전자데이터 하면 256, 축적하면 255, 이런 식으로 넣어서 같이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축적, 여기도 선생님 축적이 있고 여기도 축적이 있는데요. 저기 있는 걸 왜 255로 단정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255 아니면 안 돼요. 이건 지도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255 태그에는 도법이 있으면 도법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축적만 있다 했을 때는 이제 판단하기 좀 힘든데 도법이 들어가면 100% 255예요. 그건 참고하세요.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 한번 2015년도 교육청 문제로도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54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게 나왔죠? 300 형태상하고 막 섞어갖고 그쵸? 이거 같은 선생님이 낸 거 아닌가? 어떻게 254, 256, 255까지 다 똑같냐? 라는 생각이 들지요? 지금 저도 드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출문제집 내용을 너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기출문제집에서 좀 넣어봤던 문제예요. 2015년 교육청 문제로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아이고 이제 뭐 계속 나와요. 더블링과랑 MODS 매핑 그쵸? 이거 교육청에서도 이 스타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비슷한 문제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좀 뭐 당연히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됐어요. 이제 계속 몇 년째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타이틀하고 매핑 나오게 액세스 컨디션 하면 이제 라이츠 요거랑 연결돼야 되겠죠? 저작권 관련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어서라고 하는데 MODS는 어서가 없죠? 네임입니다. 네임이 들어가야 되지 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제가 좀 꼬인 게 뭐냐면 요거 MODS라고 한 건데 액세스 컨디션은 저기
타이틀과 더블링커의 타이틀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더블링커의 rights와 연결된다 이 소리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서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다음 physical description 요거 나오면 지금 현재 데이트에다 집어넣는데 이거는 physical description은 더블링커의 포맷이에요. 몇 번 했던 겁니다. 아마 옆에도 보면 옆에도 밑에 이제 자료도 보면 나와요. type of resource 하게 되면 요게 답인데 type of resource 하게 되면 요게 이제 타입이 되는 거죠. 타입이 됩니다. 요거는 매핑을 어느 정도 알아뒀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특히 네임 같은 거 잘 알아도 타입 되게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포맷도 잘 나와요. 피지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디스크립션 요거 아직 조금 그런데 조심하세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랑 타입 오브 리소스랑 얼핏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서브젝트 요렇게 두 개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액세스 컨디션 있었죠? rights. 요런 거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거 문제 한번 우리 한번 풀었었는데요. 복원 변형 문제에서 한번 다뤘던 거예요. 옳지 않은 것. 그래서 name 들어가 있고, physical description format 나오고요. access condition rights 나왔죠? 파트, 요거는 연결되는 매핑이 없어요. 매핑이 없습니다. 이 파트에 보면 이 세 가지는 매핑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관리 정보 쪽이에요. 더블링커는 대부분 요소들이 기술 파트들이거든요. 기술 메타데이터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MODS에도 물론 기술 메타데이터 영역에 포함되지만 이런 것도 이제 로컬 정보나 레코드 정보, 뭐 물적 파트 이런 것도 이제 관리적인 영역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 매핑이 더블링커랑 안 나온다. 네, 이런 거 정도 추가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해설 강의 더 자료 조직 1시간 좀 넘게 진행을 했는데요. 좀 정리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점수 때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작년 수준보다 조금 높다 싶은 문제들도 몇 개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조정 점수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무튼 작년 대비해서 보다는 뭐 쉽다 어렵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비슷했어요. 많이 뭐 한두 문제 정도가 제 체감으로는 조금 어려웠다, 작년보다는 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체감이 또 어땠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그거는 뭐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건 있었습니다. 자, 조정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 다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남은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